예, 내 마음 찾기 8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8주차에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마음 나누기, 마음 다루기, 예,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고치기라고 해서 이제 마음을 다스려 가는데 이게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다루는 내용은 우리 전에 이제 마음의 생김새, 마음 알기 위해서 마음의 생김새 해가지고 6가지 기본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잘 쓸 때와 잘못 쓸 때. 그래서 잘못 쓸 때의 마음들, 이걸 이제 어떻게 고쳐갈 거냐 하는 것이 이번 주 다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이제 탐욕과 분노를 얘기할 거고요. 2교시에는 무능, 헤맴, 3교시 오만고집, 이걸 어떻게 다스려가는지, 어떻게 고쳐가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교시의 이제 학습 목표는 탐욕이나 분노,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고요. 일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탐욕, 분노에 적용해서 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은 탐욕,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공부했던 것들을 잠시 다시 복습해 보고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이제 마음 다루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알고 받아들이기를 알아봤는데, 1교시에는 마음을 다루는 일반 원리라고 해서 자기 마음은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아는 만큼 다스릴 수 있다 하는 원리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2교시부터 마음 다루기의 그 단계, 5가지 단계 중에 이제 2교시의 첫 번째 느낌 알기로 들어갔죠. 그런데 느낌을 아는 요령은 일어나는 느낌을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이때 중요한 요령이 뭐냐 하면 느낌과 바라봄, 이 체험하는 것과 그것을 멈추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그 두 과정을 편의상 나누어서 바라봄에 집중한다. 바라보는 마음에 집중한다 하는 것이 요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느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알게 된 느낌이 좋으면은 확 붙잡고 싫으면 밀쳐내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좋다고 해서 다 그 순조롭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롭다고 볼 수 없고, 또 어색하고 그 싫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해롭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아서 좋고, 그 꺼리는 느낌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서 나를 고칠 수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 내 마음이 커져서 좋다 이랬죠. 그래서 피하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좋거나 싫거나에 구애되지 않고 느낌에 주목하면서 그냥 어떻다,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것들에 그냥 주목하면서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받아들이기의 요령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1교시에 들어갈 탐욕, 분노. 자, 탐욕스러워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욕심을 낳죠. 점점 커지죠.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탐욕스러워지고 이렇게 되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탐욕으로 눈이 멀면 다른 이들의 형편이나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돼요. 마음은 갈망으로 허덕이고 다른 이들과 다툼에 휘말리기 쉽죠. 왜 다툼에 휘말리기 쉬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골고루 아주 충분하게 그렇게 다 펼쳐져 있나요? 안 그렇죠.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근데 그거 자체는 적은 거. 이거 귀하다 그러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 그거 막 서로 가지고 싶어가지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왜 그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그걸 뺏어가지고 100마리를 채우려고 한다. 이런 게 탐욕이죠.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탐욕에 눈이 멀면, 탐욕에 지배당하게 되면 이런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사람들이 탐욕을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남들 거 뺏어라 하는 식의,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그 저기 복권 같은 거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가 돈을
뭐 1등 당첨됐다 이렇게 딱 하면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남의 돈이잖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전체적인 통찰력이나 판단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또 탐욕 말고 이제 분노도 그렇죠. 분노라는 거. 이게 분노가 이제 성냄을 잘못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싫은 마음이 자꾸 마구 일어나면서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은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막 흥분해가지고 마음이 막 들끓죠. 이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분노에 휩싸이면 우선 자신이 괴롭습니다. 마음은 막 뜨겁게 불타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폭발하고 그러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면 서로 싸움이 되고요. 이건 막 억지로 참으면 속병이 들어버리고요. 큰일 나죠. 자,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나 분노로 인해서 생기는 거나 마음이 막 크게 요동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에서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이걸 고쳐서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탐욕으로 허덕이거나 분노로 들끓거나 할 때 이 마음에 불이 나 있는 거죠. 이 불 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요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제대로 알맞은 방법을 찾아서 이걸 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 비상사태다,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얼마나 빨리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처방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탐욕 다스리기. 이 탐욕은 뜨거운 불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뜨겁죠. 지금 마음이가 이 불덩이를 막 벌겋게 달아온 것이 예뻐서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손을 붙잡고 있어서 지금 손이 뒤었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놨어요.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뜨겁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잡고 있을수록 자신을 태우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놓아버리면 참 시원한데 탐욕에 눈이 멀면 자꾸 붙들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멈추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탐욕을 어떻게 다뤄가는지. 자, 우선 이 탐욕의 악순환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탐욕의 악순환. 자, 탐욕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어떤 합리적인 수준, 현실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나요? 그래서 가지고 싶어서 이제 막 해가지고 막 힘을 써가지고 다퉈서 뺐습니다. 네? 다투어 뺏어요. 그래서 다투어 뺏어서 얻으면 자, 내가 99마리 가지고 있다가 뺏어가지고 100마리를 했어요. 100마리가 됐다. 그럼 만족합니까? 그래도 누가 1000마리 갖고 있는 걸 보면 또 양이 안 차죠.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다투어 뺏어요. 그래도 또 양이 안 차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탐욕의 악순환이죠. 탐욕이라는 것은 넘치도록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 하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사람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뺏은 사람은 다시 빼앗길까 불안해하죠. 뺏긴 사람은 어때요? 억울하죠. 복수할 거야. 내가 언제든 다시 되찾아올 거야. 이렇게 다시 뺏을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뺏은 사람은 불안하고 뺏긴 사람은 억울해하고 둘 다 괴롭죠. 그러니까 탐욕이 행복, 즐거움을 줘요? 아니죠. 둘 다 괴로워져요. 뺏겨도 괴롭고 빼앗아도 괴롭습니다. 탐욕을 그래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욕망이 커지는데 이 커지는 욕망으로 해서 마음이 계속 불타게 됩니다. 계속 괴로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탐욕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탐욕 다스리는데 명심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행복 공식, 행복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느끼는 만족감, 만족도입니다.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대 분의 현실, 지각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적을수록 만족도는 커져요. 현실이 클수록 만족도가 커집니다. 이 공식 잘 이해하세요. 근데 가만 보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 했을 때, 또 내가 여기 얼마나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수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연봉을 1억 받고 싶다. 근데 현실적으로 연봉을 1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근데 기대는 어떻습니까? 기대는. 이거는 100% 자신의 몫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실이 아니라 기대예요. 현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아주 클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뭐 진인사 대천명, 내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현실 속엔 존재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근데 이 기대는 100%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 기대를 잘 조절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에 반비례한다. 이걸 명심하고 탐욕의 불을 끄려 해본다. 이 기대가 탐욕스럽게 탐욕에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엄청 탐욕은 점점점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만족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탐욕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탐욕의 불을 끄려 하는데 잘 꺼지지 않으면 더 깊이 들여다보아서 왜 이 탐욕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계기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 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여기에는 뭐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던 그 경험이라든가 괴로웠던 거 또는 뭐 그런 것들이 한처럼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노숙자 노숙자들을 모아서 수련을 진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밥을 먹는데 말이에요. 그 수련에서는 이제 하루에 2끼씩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쭉 이걸 안내를 하면서 한 3박 4일 했나? 4박 5일 했나? 그런데 이제 며칠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루에 2끼씩 먹습니다. 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일어나서 짐 싸고 가버리더라고요. 하루 3끼씩은 꼬박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밥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그 인원의 수련을 하던 것에 한 3배쯤 이렇게 밥을 해놔도 금방 없어져요. 한 5배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막 접시에 담아가지고 남기지 않고 싹 먹는 건데, 그걸 막 코끼리 똥만큼 그렇게 담아서 먹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렇게 먹고 나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밥 언제 줘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아유, 참 한심하다 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집 잃고 재산 잃고 그러면서 길에 내몰리게 될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짐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럴 경우라면 어떨까? 진짜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먹어둬야죠.
배가 부른지 뭐 이런 걸 따지고 들 겨를이 없어요. 어찌됐든 먹어둬야 돼. 왜냐하면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절 기제가 망가진 거예요. 배고플 때는 먹고 배부를 때는 안 먹고 이게 정상인데,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것이 이제 깨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어떤 욕구에 확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식탐. 확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그렇게 갖게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탐욕을 심하게 부리는 걸 보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뭐 복수심이 있든 두려움이 있든 뭐 뭔가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경우는 이제 심리치료나 어떤 상담 같은 것을 그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탐욕 같은 것은 이제 마음 찾기를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복 공식, 이 원리를 잘 명심해서 이 기대치를 조절하는 이것으로 탐욕을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는 이 탐욕으로 헐떡이는 이 마음을 멈추는 거, 이걸 알아차려서 멈추는 거. 그러니까 숨을 깊이 쉬고 편안하게 하면서 탐욕을 지켜볼 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숨을 깊이 고르게 딱 쉬면서 몸을 편안히 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탐욕을 버리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쫙 보세요. 그래도 만약에 탐욕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면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탐욕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를 찾았으면 이제 그 마음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잘 달래주는 거죠. 이걸 갖다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하면 그럼 이것도 반발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보듬으면서 알아주고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분노 다스리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처럼 물로 꺼줘야 돼요. 분노는 마음속에 일어난 불입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서 분노의 불을 끄지 못하면 큰 병에 걸리기 쉬워요. 이 밖으로 폭발하면 또 관계를 해치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들이는 것도 한순간에, 그러니까 막 불 한 번 나면, 화재 한 번 나면은 그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들인 것도 화 한 번 내가지고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분노를 얘기할 때 가장 실감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평상심이 깨지면서 흔들거리게 될 때 이것을 다시 돌려서 마음을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을 고치는데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할 때 이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 거, 이 눈덩이 효과,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눈이 쌓여가지고 눈에 덮인 산입니다. 눈이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산이에요. 여기에서 이 산 정상에서 사람 머리통만하게, 야구 아니면 사람 머리통만하게 이렇게 눈을 꼭꼭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여기에서 눈덩이를 굴립니다. 그럼 이게 이제 중턱쯤 내려오게 되면 얼마나 지냐면은 사람 몸체만큼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집체만큼 커집니다. 엄청 커지죠. 자, 그럴 때 이 눈덩이가 이 집체만큼 커진 이런 상태에서 집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부숴버리죠. 자, 이거를 사람이 멈출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 눈덩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거하고 싸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이 몸체만큼 커진 이 나 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딱 멈춰가지고 힘을 딱 들여서 하면은, 애쓰면은 멈출 수 있죠. 이 가 지점에서는 어때요? 뭐 힘 많이 들여요? 그냥 이렇게 딱 잡으면 되지. 손가락 하나로도 멈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언제 알아차리느냐. 생길 때 바로 알아차리는 게 이제 가 지점이라고 한다면,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아차리는 게 나아.
막 폭발할 지경에 갔을 때 알아차리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점에서 알아차리면, 이게 바로 알아차리면은 멈추기 쉽다. 근데 한참 지난 후에 알아차리면 그래도 애쓰면은 멈출 수 있죠. 뭐, 3번 참으니 자 쓰시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막 이렇게 다스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이게 폭발할 지점에 막바지에 알아차린다. 뭐, 암 말기 때 알아차린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수준에서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분노를 다스려 갈 때, 그럴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 됩니다. 우선 분노를 이해해 보면, 분노라는 것은 분노가 부르는 괴로움. 분노는 자신의 잣대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잣대에 맞지 않을 때 거슬리면서 탁 일어나는 마음이죠. 근데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 마음에 독소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차게 되면 독이 차니까 병이 들고요. 밖으로 폭발하면 이제 다툼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분노를 온전하게 다스리려면 분노를 일으키는 이 꺼리는 마음, 이것을 알아차려서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언제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마련이니까 꼭 다스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 꺼리는 마음, 꺼려지는 이 마음, 아주 경미할 땐 짜증부터 나는 거죠. 이것이 일어날 때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꺼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채면, 그러니까 꺼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초기에 바로 알아차리면, 아, 이렇게 꺼리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지금 어떤 잣대를 붙들고 이 마음이 일어났지? 이걸 내가 꼭 붙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잣대를 탁 놔버리면 마음 하나 살짝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분노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대응하면 됩니다. 생각 하나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죠? 애초에 원천봉쇄를 하는 거잖아요. 뿌리를 뽑는 거잖아요. 분노를 일으키는 그 마음 구조를 살짝 바꿔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지점, 분노로 바뀌고 막 흥분이 막 된 그런 상태에서 알아차리면 이제 내가 몹시 흥분하고 있구나. 몹시 흥분. 이렇게 흥분하면 일이 잘 풀리기 어렵다. 정신 차리자 하면서 이제 막 뭐 주문을 하든지 기도문을 하든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애써서 그 마음이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지점에서 알아차렸을 때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체험적 방식 같은 것들을 씁니다. 정서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그걸 이제 달래주든가 뭐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심하게 흥분돼서 주체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우선 그 자리를 피해서 여유를 가지고 기분을 바꾸는 것이 좋다. 시간이 약이다 하는 게 이때 적용되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서 그래서 흥분을 시킨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심한데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할 때는 탁 그 자리에서 탁 떨어져가지고 우리 한 시간 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책을 나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일단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되다가 또 막 흥분되고 그러면 그래서 다시 그러면 다시 또 그런 시간을 갖든가 그렇게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좀 약해졌으니까 막 애써서 이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거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지 가지고 근본부터 딱 다루게 되면 이제 가지점에서 푸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근본부터 다스리려면 이 분노의 뿌리가 되는 시비 가리는 마음, 옳다 그르다 하는 이 잣대를 버려야 된다.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조금만 더 큰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게 이 잣대를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던 잣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더 관용을 가지면서 더 넓게 가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근본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일단 피해서 분노를 다스렸다. 다지점 같은 데서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근본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근본을,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 원인까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다시 또 분노가 일어나 해를 당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직 화가 안 나 있는 이런 상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런 상태에 평소에 평정심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잣대를 버리는 연습, 옳고 그름 시비 분별하는 이것을 버리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노도 역시 이제 뜨거운 불이 일어난 거라서 이걸 이제 알아차려서 멈춰야 되는데요. 역시 또 심호흡을 개입하면서 분노를 들여다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해봅니다. 분노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해를 입지 않도록 피하는 것. 이건 이제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죠. 또 맞서 견뎌내서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건 중간쯤이라고 했어요. 좀 흥분되는 상태. 그리고 이제 분노를 받아들여 다독거려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 자,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 근데 근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근본인 잣대, 옳다 그르다는 시비 분별하는 이 마음에서 자유로워져야 아주 진정으로 확실하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자, 이 탐욕이나 분노, 이건 둘 다 불과 같아서 마음을 태운다. 그래서 탐욕이나 분노가 일어나면 숨을 깊이 쉬면서 차분히 바라보는 것으로 불을 끌 수 있다. 자, 그래서 특히 탐욕은 행복 공식을 명심하면서 다스린다. 행복 공식은 뭐예요? 행복은 기대분의 현실이다. 여기서 온전하게 내 책임인 것은 내 기대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기대치를 낮춰주는 것. 그래서 적어도 이 기대가 현실보다 적으면 행복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기대가 현실보다 크게 되면 늘 목마름 속에서 갈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기대가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면 이제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행복하고 어떤 상황이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도인, 성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기대를 현실보다 좀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이 현실은 변수가 많아서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지만 기대는 순전히 자신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자, 분노. 분노는 일찍 알아차렸을 때는 살펴보는 것으로 멈출 수 있고요. 한창 진행 중인 분노는 애써서 견뎌야 되는 거죠. 극기. 애써서 싸워야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분노일 때는 일단 피하라. 그래서 여유를 찾은 다음에 다시 이 분노를 다뤄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해하신 만큼 이걸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음 찾기 할 때 안내를 드렸던 숨쉬기부터 해서 꿰뚫어 보기까지의 그 과정 있죠. 이것을 익히신 분들은,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다스려 가는데 그닥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걸 안 하셨던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잘 안 되실 거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부터 다시 해보셔야 되겠죠. 자, 1교시에서 이제 탐욕과 분노를 다뤄봤다면 2교시에 다뤄볼 것은 이제 무능과 헤매를 다뤄볼 겁니다.